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주역 천화 동인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팬데믹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한 단계 더 넘어 코로나로 인한 분노와 절망을 지칭하는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었죠. 이러한 현상은 개개인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에 파급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러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예전에 누리던 삶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예측은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몰고 온 언택트 시대 조직의 뉴노멀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나? 주역 천화동인괴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역 가운데 사람 인자가 괴 이름에 들어간 경우는 천화동인괴와 풍화가인괴 둘입니다. 사람이 어울려 만들어지는 것이 조직이므로 이 두 괴는 주역 64괴 가운데 조직의 원리를 다루는 대표적인 괴입니다. 천화동인괴는 하늘을 뜻하는 건괴가 위에 놓이고 불을 뜻하는 이괴가 아래에 놓이는 모양의 복합괴로 광활한 하늘 아래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면을 형상화한 괴입니다. 괴 이름으로 쓰인 동인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상징합니다. 동학혁명 당시 동학교도들이 함께 지켜들었던 횃불을 떠올리면 천화동인괴에서 말하는 불과 동인의 의미를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졌기에 그들은 동인 집단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문학적 지향성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발간한 동인지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이름도 주역 천화동인괴에서 유래했습니다. 스포츠나 오락, 예술 등에 대한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동호회도 일종의 동인 조직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공동으로 창업한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 컴퓨터의 기술적인 영감을 얻은 곳은 홈블루 컴퓨터 클럽이라고 하는 컴퓨터 동호회였습니다. 당시 워즈니악이 근무하던 직장은 휴렛 패커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혁신의 영감을 얻은 조직은 HP라는 틀에 박힌 회사가 아니라 홈블루 컴퓨터 클럽이라는 동인 조직이었습니다. HP는 워즈니악이 애플 컴퓨터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회사의 자원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워즈니악은 HP를 떠나서 잡스와 함께 애플을 만들었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동인 조직이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은 조직에 담긴 개방성과 진취성 때문입니다. 천화동인괴 괴사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인우야, 형, 이섭대천. 들에서 모이니 형통하다. 큰 강을 건너니 이롭다. 들은 진입장벽이 없는 개방적인 공간을 의미하고 큰 강을 걷는다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진취적인 마인드를 뜻합니다. 동인괴 초고효사와 유기효사에는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유념해야 할 또 다른 원리가 나옵니다. 동인우문, 무구. 동인이 문밖에 있음이니 허물이 없다. 동인우종 린. 동인이 문중에 있음이니 인색하다. 동인이 문밖에 있다는 것은 조직을 개방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인이 문중에 있다는 것은 순혈주의,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돼서 조직을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직을 협소한 틀에 가두면 혁신을 할 수 없다는 게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휴렛 패커드는 편협한 우종으로 워즈니악이라는 불세출의 천재를 잃었죠. 반면 워즈니악은 안정된 직장을 과감하게 뛰쳐나와서 애플이라는 신생기업을 창업, 실리콘밸리를 정복했죠. 물에 떠내려갈 각오로 계곡, 즉 밸리의 큰 강을 건너므로써 자신의 삶과 세상을 이롭게 한 것이죠. 워즈니악이 HP에 남아서 몰래 회사의 자원을 활용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려 했다면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보안이 비교적 허술하던 197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역의 점괘에 따르면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수함 여사의 원문을 한번 보실까요? 복용 우망, 승기 고릉, 삼세 불흥. 무기를 우거진 숲에 숨기고 높은 언덕에 오른다. 3년의 세월이 흘러도 흥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무기를 숲에 감추고 언덕에 오르는 것은 자객의 행동 양태입니다. 품속에 칼을 숨긴 채 궁궐에 잠입한 후 존형각에 높은 지붕에 올라 정조의 목숨을 노리던 자객을 떠올리면 이 효사에 담긴 의미가 쉽게 와닿습니다. 워즈니악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 컴퓨터의 회로도와 부품들을 캐비닛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남들이 퇴근한 후 회사에 몰래 나와 실험을 해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했더라면 심리적인 압박감과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된 실험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고 자객들이 정조의 암살에 실패했듯이 워즈니악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효사의 말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3년의 세월을 투자해도 애플 컴퓨터를 완성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주역의 조언입니다. 동인괴 구사효사의 원문을 보죠. 승기용 불극 공길. 담에 오르고자 하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공격하면 길하다. 담을 타고 넘어가 상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처럼 행동하면 실패하고 전공법으로 나가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워즈니악은 이 말처럼 했습니다. 휴레패커드에 남아서 자객처럼 행동하지 않고 과감하게 사표를 던진 후 애플을 창업하는 전공법을 택했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워즈니악은 휴레패커드를 떠난 후에 스티브 잡스를 만났죠.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른 후에 젊은 열정으로 의기투합해 애플을 창업했고 대성공을 거두었죠. 구호효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인 선호도의 후속 대사극상우. 동인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웃는다. 대사가 전쟁에서 이긴 후 상봉한다. 상구효사에서는 개방적 조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동인 우교 무회. 동인이 교회에 있음이니 후회가 없다. 교회에 있다는 것은 틀에 박힌 조직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을 의미합니다. 워즈니악의 천재성을 용인하지 않았던 HP는 틀에 박힌 조직이었고 두 사람의 천재가 만나 창업한 애플은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조직, 즉 교회에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